안녕하십니까. 안병천 회계사입니다. 미국에 거주하는 한인들이나 또는 한국에 거주하지만 미국의 부모님 또는 형제자매가 있는 분들은 누구나 한 번쯤은 상속과 증여 과정을 겪을 수밖에 없는데요. 이런 분들에게 꼭 필요하고 알고 있어야 할 내용을 시리즈로 알아보고 있습니다. 지난 영상에 이어서 계속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국은 유언과 관련돼서 미국에 비해서 규정이 좀 까다롭고 복잡하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제 유언을 남겼을 경우도 있지만 유언을 미처 남기지 못하고 사망하는 경우도 발생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유언을 남기지 못했을 때, 이랬을 때 상속 재산은 어떻게 이전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한국에서 유언을 남기지 않은 상태에서 상속이 발생하면 법에서 정한 상속인들이 법에서 정한 상속 비율에 따라서 상속을 받게 됩니다. 네. 원칙적으로 가장 1순위 상속인을 직계 비속, 자녀들로 보고요. 자녀들이 없는 경우에는 2순위 상속인 직계 존속, 부모가 상속을 받습니다. 네. 그리고 부모도 없는 경우에는 3순위 형제 자매까지 내려가는데요. 이때 배우자가 있는 경우라면은 배우자는 자녀나 부모와는 같이 상속을 받게 돼요. 네. 근데 상속인들이 여러 명일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럴 때는 각 상속인들이 균분해서 상속을 받게 됩니다. 네. 대신에 배우자는 각 상속인들이 받는 상속분의 50%를 가산하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자녀가 2명이고 배우자가 1명이라면은 각각 3명의 상속인들이 1대1대1을 받아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배우자는 5할을 가산하니까 자녀들은 1, 배우자는 1.5 이 비율로 상속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 이외에 유언을 남기지 않았을 때 일반인들이 피상속인이 되었던 상속인이 되었던 이해하고 있어야 될 거라든지 사전에 미리 준비해야 될 것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을까요? 네, 지금 말씀드렸던 상속분이라는 것은 돌아가신 분이 남긴 재산만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요. 네. 생전에 증여받은 재산이 있다면은 전부 합산해 가지고 비율을 네. 나눠야 돼요. 네. 예컨대 돌아가시기 20년 전에 상속인 중 한 명에게 네. 2억짜리 부동산을 증여한 경우에 이분이 2억짜리 부동산을 증여했지만 돌아가실 때는 그 재산의 가치가 20억이 된 사례를 보겠습니다. 네. 근데 이분이 돌아가실 때 남긴 상속 재산이 30억이라면 돌아가실 때 남긴 30억과 생전에 증여한 재산, 네. 이때 더해지는 금액은 증여할 때 금액인 2억이 아니라 돌아가셨을 때의 가치인 20억으로 더해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50억의 상속 재산을 가지고 상속인들이 상속을 받게 됩니다. 네. 자녀가 만약에 2명이라고 하면은 1대1로 상속을 받을 테니까 이 50억을 반씩 나눠서 25억씩 상속을 받게 되는 겁니다. 네.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 주셨던 것처럼 2억을 20년 전에 받은 그 자녀는 세월이 흘러서 지금 돌아가셨을 때 시점에 시가가 20억이 됐으니까 그 20억을 상속을 받은 거나 마찬가지가 되겠네요. 그렇죠. 네. 그렇다면 25억 가져가야 되니까 5억밖에 못 받고, 네. 그리고 이제 안 받았던 자녀는 25억을 다 받고.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페어한 것 같기도 하네요. 네. 그 제도가. 네. 네. 그러니까 이 경우는 유언이 없을 때 그렇습니다. 법적으로 규정한 것이 이렇다는 걸 네.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럴 때 그 자녀가 미국에 거주하고 한국에 거주하고는 관계가 있을까요? 이때 원칙적으로 저희가 앞서 확인했던 것처럼 네. 상속에 관한 법률 관계는 돌아가신 분의 국적을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자녀들이 한국에 있던 미국에 있던 법률 관계 자체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영향을 주지 않는다. 네. 네, 우리 미국에 계신 동포분들 잘 이해하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좀 전에 이제 예를 들어 주신 것이 20년 전에 2억 재산을 받은 사례를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면 이게 과거 몇 년까지 갈 수가 있어요? 공동 상속인 사이에서는 기간 제한이 없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아기가 돌일 때 네. 아기 앞으로 네. 1억의 재산을 만들어 놨다고 가정하면 세월이 뭐 40년, 50년 지나서
그 값이 아까처럼 값이 뭐 50억 이렇게 됐다 그러면 그 50억이 이미 상속받은 거로 되겠네요. 네. 근데 만약에 네. 여기서 이 그 갓난 돌 때 받은 재산을 네. 이 친구가 1억 5천에 매각을 한 사례를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네. 과거에 오래전에. 한참 전에. 네. 1억에 받아서 1억 5천에 팔았는데 네. 상속할 때는 50억으로 평가된다면은 네. 매우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때는 한국 법원에서는 1억 5천을 기준으로 네. 금액을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런데 또 질문이 생기는 것이 그러면 그 옛날에 그 1억이라고 그랬었나요? 제가 2억. 예. 그러면 1억. 돌 때 받은 건 1억이라고 그랬죠. 네. 그럼 1억을 세월이 흘러서 50억이 됐어요. 근데 돌아가신 분의 지금 재산이 50억이 안 돼. 네. 그럼 이분이 가지고 있어 지금 50억짜리 재산을. 그럼 이분은 토해내야 되나요? 그 토해내는 제도를 유류분 제도라고 하는데요. 네. 그거는 그 상속 재산이 충분하지 않을 때는 실제로 유류분에 한해서만 반환을 하게 됩니다. 아, 네. 우리가 지금 어려운 말씀을 지금 하나 쓰셨는데 유류분. 네. 유류분은 우리가 또 다른 영상을 통해서 자세히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사망 당시에 재산이 부족했을 경우에는 미리 받은 자녀가 다시 그 중에 일부 반드시 지급해줘야 되는 부분만큼은 형제 자매들하고 나눠야 되는군요. 상속인들하고. 그 상속 재산을 나누는 건 아니게 되는 거죠. 왜냐면은 본인 재산을 나누는 거죠. 예, 본인 재산을 나눠주는 거는 나중에 저희가 다루게 될 유류분 문제로 넘어가는 겁니다. 네. 하여튼 과거에 재산을 일찍 받으신 분들은 그 재산 관리를 잘 하셔야 되겠네요. 증여를 미리 받으신 분들은. 네. 그걸 계속 가지고 있는 것이 좋은 아이디어는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 재산이 정리가 되면 정리된 시점에 재산으로 계산을 하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을 꼭 참고해서 상속 계획에 반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언을 통해서 상속 재산이 이제 분할되지 않았다면 상속 재산 분할은 어떤 방식으로 하게 되나요? 상속재산 분할은 모든 상속인이 합의가 된다면은 네. 그냥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를 작성하는 걸로도 가능합니다. 그렇군요. 네. 예. 그런데 이거는 모든 상속인들이 각각의 상속분을 동의할 때 가능한 일이고요. 네. 한 명이라도 네. 그 협의에 참여하지 않거나 이의가 있다면은 협의가 안 됩니다. 네. 그럴 때는 재판을 통해서 상속재산 분할을 협의가 아니라 심판을 해야 됩니다. 네. 근데 우리 조 변호사님 경험으로 봤을 때 형제들이 합의를 잘 해요? 잘 안 하는 경우가 많습니까? 그 상속이 발생하기 전까지는 우리 형제들은 분쟁이 없을 거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네. 상속이 발생하고 나면은 머지않아 찾아오시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은 꼭 생각해 두셔야 될 것이 내가 정리를 깔끔하게 해놓지 않으면 내 자녀들끼리 싸울 수 있는 그런 불씨를 만들어줄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 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사실 그것이 살아생전에 하는 것이 쉽지는 않은데 그렇게 정리를 해둠으로 인해서 우리 가족이 또 내 자녀들이 평화를 가져올 수 있다면 기꺼이 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다는 생각을 잠시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형제들끼리 잘 합의를 봐서 투세산분이 잘 되면 해피엔딩이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가 지금 많이 있다고 그러셨잖아요. 네. 이러면 이제 재판이 벌어지게 되나요? 그렇습니다. 네. 그 정식 명칭으로는 상속재산 분할 심판이라고 하는데요. 네. 법원에서 상속분을 나눠주는 제도입니다. 네. 근데 법원에서 어떤 기준으로 나눠주냐고 하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상속재산과 생전에 받은 증여재산들을 합산한 다음에 금분해서 네. 가지고 가도록 네. 그렇게 합니다. 저도 사실 고객들한테 많이 듣기도 하고 또 주위의 지인들로부터 많이 듣기도 하는데 저는 어렸을 때 저희 아버님한테 이런 말씀 많이 들었어요. 5손가락 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어디 있냐. 근데 최근에 이런 상속에 관련된 뉴스라든지 또 전문가들로부터 일어난 일들 이렇게 얘기 듣다 보면
이 5손가락이 똑같이 아프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모들 중에는 네. 아주 이쁜 자녀가 있고 네. 정말 꼴 보기 싫은 자녀가 있고 이런 것 같아요. 그렇다 보면 이제 부모들이 이제 그 재산을 뭐 누군 더 주고 누군 덜 주고 뭐 이런 문제가 생길 텐데 그런 것이 이제 나중에 이제 유류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겠지만 네. 그런 반면에 제가 또 어떤 그 경험을 했냐면은 그 할머니께서 자녀가 없으세요. 그런데 조카가 계속해서 돌봐드렸어요. 돌아가실 때까지. 그래서 이분이 치매가 걸리기 전까지 내 자산 다 넣어준다 그랬는데 유언 이런 걸 안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분쟁이 생겼는데 이제 그런 것처럼 이제 자녀들 중에는 내가 뭐 사업을 할 때라든지 아니면 내가 몸이 아팠을 때 늘 도와주는 큰 딸, 작은 딸, 막내 딸, 뭐 맏아들 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특정인이 기여를 더 많이 했다고 네. 해가지고 재산을 좀 더 주고 싶다든지 이런 게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그렇죠. 그런 제도도 있나요? 한국에는 이제 회사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서 기여분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네. 기여분 제도는 생전에 특별히 부양을 많이 했거나 아니면 경제적으로 기여를 많이 한 경우에 법원에서 이제 그 사람의 기여분을 인정해 준 제도인데요. 네. 상속인 모두가 상속재산 분할을 하면서 특정 상속인한테 재산을 더 많이 주는 내용으로 협의를 하면은 그 자체로 기여분 인정한 게 되겠죠. 네. 그런데 그런 협의가 제대로 안 될 경우에는 법원에 심판을 청구하게 되고 이렇게 상속재산 분할 심판이 청구된 상황이라면은 법원에다가 분할을 할 때 저의 기여분도 인정해 주세요. 이런 청구를 추가로 할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뭐 우리 특히 한국인 정서에는 그게 또 어느 정도 맞는 것 같다는 좀 생각이 들긴 합니다. 네, 네. 많은 분들이 기여분을 주장하십니다. 네. 근데 그러면 그 기여분을 뭐 정하는 방법이라든지 뭐 이렇게 뭐 계산하는 방법이라든지 법적으로 뭐 또 제한한다든지 이런 것이 있나요? 제가 했던 사례 중에는 기여분으로 상속재산의 80%를 달라고 한 분들도 계셨는데요. 네. 실제로 그렇게 인정되는 경우는 많지 않고 보통 특별한 기여가 있는 범위에 한해서 특정 금액이나 아니면 비율로 인정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많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20, 30%를 넘기는 경우는 쉽지가 않은 것 같고요. 법원에서는 기여라는 것이 참 추상적이기 때문에 네. 이게 얼마나 특별한지 다른 상속인들하고 차별화될 수 있는 기여가 있는지를 확인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지금까지 유언이 없을 경우에 어떻게 처리되는지를 이해를 해봤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유언의 종류는 어떤 것이 있고 또 유언의 요건은 어떤 것이 있는지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